안녕하세요. 별빛 담은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빅토르 위고의 위대한 명작 레미제라블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이 작품은 가난과 고통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인간의 존엄을 이야기합니다. 법과 제도는 한 인간을 끝없이 짓밟았지만 자비와 사랑은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오늘 우리는 장발장의 고통과 눈물, 그리고 끝내 그가 찾은 평안과 구원의 길을 따라가며 우리 삶의 의미를 되새겨 보겠습니다. 일부 장발장의 절망. 19세기 초 프랑스의 가난한 시골 마을. 겨울바람이 쓸쓸히 불고 집집마다 굴뚝에서는 연기조차 희미했습니다. 그곳에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장발장. 그는 가족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여동생과 7명의 조카, 아이들의 배고픈 울음소리는 그의 가슴을 매일 찢어 놓았습니다. 삼촌, 배고파요. 작은 목소리에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 그는 굶주린 눈빛을 외면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빵집의 유리창을 깨고 빵 한 덩이를 훔쳤습니다. 그 순간은 단지 생존이었으나 법은 그에게 쇠사슬을 씌웠습니다. 빵 한 조각 도둑질, 5년형. 탈옥을 시도할 때마다 형량은 늘어났습니다. 결국 그는 무려 19년을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감옥에서의 삶은 인간성을 앗아갔습니다. 쇠사슬에 묶여 돌을 나르고 혹독한 노동에 시달렸습니다. 밤이면 차가운 돌바닥 위에서 떨며 잠들었습니다. 세상은 잔인하다. 인간에게 자비란 없다. 그의 가슴엔 증오와 절망만이 남았습니다. 석방되던 날, 그는 더 이상 인간이라 불리기 어려운 모습이었습니다. 굽은 어깨, 초라한 옷, 날카로운 눈빛. 그의 손에는 여전히 쇠사슬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2부 새로운 삶의 시작. 석방된 장발장을 기다린 건 자유가 아니라 냉대였습니다. 여관 주인은 그의 신분증을 보자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길 위에서 그는 굶주림에 쓰러졌습니다. 전과자는 어디서도 환영받지 못한다. 세상은 냉혹했습니다. 그때 한 주교가 그를 집으로 맞이했습니다. 미리엘 주교는 따뜻한 미소로 말했습니다. 어서 오시오. 이 집은 하느님의 집이요. 따뜻한 식탁, 빵과 와인, 따뜻한 이불. 장발장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나 같은 자에게 이런 대접을? 그러나 절망에 젖어 있던 그는 은초대를 훔쳐 달아났습니다. 다음 날 경찰에 잡혀 다시 끌려왔습니다. 그 순간 주교는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아니, 그건 내가 준 것이오. 그리고 은초대는 왜 두고 갔소? 그것까지 가져가야지. 경찰은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갔습니다. 남은 건 주교의 미소와 장발장의 눈물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장발장은 깊이 울었습니다. 이 세상에 아직 자비가 있구나. 그의 얼어붙은 가슴 속에서 처음으로 희망의 불씨가 타올랐습니다. 3부 자비로운 시작. 마들렌. 몇 년 후 그는 이름을 바꿔 마들렌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갔습니다. 부지런히 일하며 공장을 세우고 가난한 이들을 도왔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존경했고 마을은 번영했습니다. 결국 그는 시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엔 언제나 과거의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한 여인 판틴을 만났습니다. 판틴은 젊은 시절 사랑을 믿었지만 버려졌습니다. 어린 딸 코제트를 남겨두고 홀로 가난과 멸시에 시달렸습니다. 결국 몸을 팔며 살아야 했고 병에 걸려 쓰러졌습니다. 판틴의 마지막 순간,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장발장의 옷깃을 잡았습니다. 제발 제 딸 코제트를 부탁해요. 장발장은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반드시 지킬 것이오. 그의 눈가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한 아이의 아버지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4부 코제트와의 만남. 판틴의 딸 코제트는 여관집 테나르디에 부부에게 맡겨졌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지옥이었습니다.
어린아이는 험한 일을 도맡았고 늘 굶주린 채 추위에 떨었습니다. 크리스마스의 밤, 코제트는 물동이를 이고 숲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 어두운 길, 작은 손은 이미 얼어 있었습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한 그림자가 다가왔습니다. 장발장이었습니다. 그는 소녀의 손에서 무거운 물동이를 받아들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지켜주마.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코제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날 밤 아이의 삶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장발장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나는 이제 도망자가 아니라 한 아이의 아버지다. 오부, 사랑과 혁명, 세월이 흘러 코제트는 아름다운 아가씨로 자랐습니다. 그녀는 청년 마리우스를 만나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프랑스의 거리는 혁명의 함성으로 가득했습니다. 젊은이들은 자유를 외치며 바리케이드를 쌓았습니다. 총성이 울리고 피와 연기가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마리우스는 혁명에 뛰어들었고 장발장은 그림자처럼 그의 곁에 섰습니다. 코제트를 지키려면 이 청년을 살려야 한다. 그는 총탄이 날아드는 바리케이드 위에서 마리우스를 구해냈습니다. 비와 피에 젖은 길 위 장발장의 등에 실린 것은 단순한 한 청년이 아니라 코제트의 사랑, 그리고 미래였습니다. 6부 마지막 은초 때 세월이 흘러 장발장은 늙었습니다. 병든 몸. 그러나 그의 눈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코제트와 마리우스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그는 조용히 은초대를 꺼냈습니다. 주교가 건넸던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던 은초대. 촛불이 흔들리며 그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그는 속삭였습니다. 주님, 이제 나는 평안합니다. 나는 이 아이를 지켜냈습니다. 그의 눈은 감겼고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레미제라블은 절망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인간의 존엄을 노래합니다. 장발장은 전과자에서 도망자로, 그리고 한 도시의 시장이자 한 소녀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의 삶은 눈물로 얼룩졌지만 동시에 위대했습니다. 우리는 이 작품을 통해 압니다. 법은 차갑고 세상은 잔인할 수 있지만 자비와 사랑은 인간을 다시 일으킨다는 것을. 이 작품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은 장면은 무엇인가요? 주교의 자비, 판틴의 눈물, 코제트의 첫 미소, 혹은 장발장의 마지막 은초대 중 무엇이 당신의 마음을 움직였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함께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명작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